보험료를 10년 넘게 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한 번도 연체 없이요. 그런데 막상 청구서를 들고 보험사에 전화했을 때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맴돌았다고 하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믿음이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험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관에는 처음부터 다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는 실제 이유를 짚어볼 겁니다. 특정 회사가 나쁘다거나 지금 당장 보험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내 보험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고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그 기준을 약관에서 직접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넘으셨다면 이 영상은 지금 당장 보셔야 합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된 보험금 관련 분쟁 건수는 약 9,800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4건 중 1건, 정확히는 25%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이었습니다. 고지의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아픈 데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보험 가입 전 검진에서 유방에 혹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의사가 장성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면 여러분은 그걸 보험 가입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 측에서 과거 양성종양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가입자는 양성종양이 암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지만 약관 기준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됐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서류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안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으려면 고지의무가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현재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걸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상법 제65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완치된 거니까 안 써도 되겠지, 5년 전 일이니까 상관없겠지 라는 판단을 가입자 스스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약관에서는 기간과 완치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를 요구하는 항목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면책 조항이나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을 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 3이 그 근거입니다. 즉 분쟁이 생겼을 때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체크리스트와도 연결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입 당시의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가입한 직후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함정을 봐야 합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보험에 처음 가입하신 분들이나 오래전에 가입하고 약관을 한 번도 다시 열어보지 않은 분들이요. 먼저 면책기간부터 설명드릴게요. 면책기간은 말 그대로 보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영원이에요. 이 기간 안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여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암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가입 후 일반적으로 90일이 면책기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일로부터 90일 안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보험사, 모든 암보험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업계 표준 구조입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90일보다 길게 설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요. 90일만 지나면 전부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암보험의 면책기간이 90일이더라도 뇌혈관 특약이나 심장 관련 특약은 별도의 면책기간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특약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면책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감액기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감액기간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입 후 1년에서 2년 사이가 이 구간에 해당하는데요. 이 기간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된 보험금의 50% 정도만 지급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가입 후 14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면책기간인 90일은 이미 지났고 보험이 정상 작동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확인해보니 가입 후 2년 이내에는 보험금이 50%만 지급된다는 감액기간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5천만 원짜리 암 진단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받는 돈은 2,500만 원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감액 비율이나 기간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어떤 상품은 1년, 어떤 상품은 2년이고 비율도 50%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약관에서 감액 기간 또는 감액 지급이라는 단어를 직접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감액 기간, 많은 분들이 가입 당시에 제대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약관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가입할 때 그 부분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던 거죠.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지 의무, 면책기간, 감액기간은 가입 시점과 가입 직후에 걸려있는 함정이었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건 가입하고 한참 지난 뒤 정작 청구할 때 발목을 잡는 문제입니다. 실손보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절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청구 항목의 보장 범위 착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실손보험 있으면 병원비는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의료비인지가 문제입니다.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눠서 봅니다.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인데 실손보험은 이중 본인 부담금 일부를 보상합니다. 반면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영역이에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일부, 초음파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급여 영역에서 거절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치료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진단서 없이 영수증만 제출했다거나 아니면 그 항목 자체가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범위로 분류된다거나 하는 이유로요. 도수치료를 예로 들면 치료 목적으로 받은 경우라도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없이 단순 영수증만 제출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빠진 것뿐인데 결과는 같습니다. 보험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장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손보험은 크게 1세대부터 4세대, 그리고 2026년 현재 5세대까지 개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같은 실손보험이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 부담금 비율이 다르고 보장 항목 범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 가입자라면 비급여 의료비를 많이 청구할수록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최대 300%까지 오를 수 있어요. 반면 비급여 청구가 적으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다 보면 정작 보험료가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청구는 했는데 다음 해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본인이 4세대 실손에 가입되어 있다면 청구 이력이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청구 전에 약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별 계약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의 함정을 말씀드릴게요. 보험금 청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병원비 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나중에 정리해서 한꺼번에 청구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3년이 지나버린 경우입니다. 뒤늦게 서류를 갖춰서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도 돌이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기록은 짧게 남았지만 그 여파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200만 원의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영원이 됐으니까요. 보험금은 사고가 나고 나면 최대한 빨리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모아서 라는 생각은 의외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입원 기록이나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청구 기한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시스템이 도입돼서 병원에서 바로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절차는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장이 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약관에 달려 있습니다. 전산 청구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약관 기준을 충족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실제로 내 보험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항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야 할 단어는 보장 개시일 또는 면책 기간입니다. 약관이나 보험증권에서 이 단어를 찾아서 가입 후 얼마 동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날짜를 확인하세요. 암보험은 일반적으로 90일이지만 다른 특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약마다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액 지급 또는 감액 기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있다면 어느 기간 동안 몇 %가 지급되는지 숫자로 확인하세요. 가입 초기 1년에서 2년 사이에 보험 사고가 생기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입니다. 가입 당시 본인이 작성한 청약서를 다시 꺼내보세요. 거기에 기재되지 않은 병력이나 건강 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넘기지 말고 불확실한 항목이 있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약관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세 가지 단어만 찾아도 내 보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윤곽이 잡힙니다.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단어 3개, 오늘 퇴근하고 나서 보험증권 앞에 앉아 딱 10분만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보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 또는 전문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종류의 보험이라도 상품마다, 가입 시기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사실이 보장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장을 보장해주는 건 약관입니다. 그리고 그 약관, 지금 내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험에 가입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알고 나서 확인하는 것과 모르고 청구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으니까요.